자, 이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그 개설 등록의 절차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에 있어서 개설 등록에 대해서 중요한 게 어디다 누가 등록을 하느냐, 두 번째 그 등록의 기준이 뭐냐, 세 번째 그 절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8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는 뒤에 이제 나올 것이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중요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 절차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표 만든 이 표를 여러분이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고, 이 절차가 뭐냐, 우리가 앞에서 어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사무실을 개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누가 신청하는지, 이제 여러분이 자격증을 땄으니까 내가 신청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다 신청하는지를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신청하냐, 내가 사무실을 개설하고자 하는 그 사무소를 가려고 있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 여기를 가서 내가 이 사무실을 이 등록을 신청하면 돼. 그리고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무실을 확보하면 돼. 그리고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5천만 원 이상의 그 등록을 하고, 등록의 목적이 이 법에서 규정된 그 목적대로 그 등록이 되고, 또 공인중개사 확보가 돼야 되고,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기준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을 다 갖고 이제 내가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군청에 가서 이 사무실을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어떻게 업무가 돼서 그 등록 이후에 나한테 그 등록증이 오고 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어디다 누가 신청하느냐를 배웠어요. 어디다 신청하려다 그랬죠? 내가 사무실을 두고자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제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서대문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강남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강남 쪽에다가 사무실을 하겠다. 그래서 사무실 테헤란로 쪽 어디다가 사무실 하나 얻었어.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냐면 강남구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준비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가서 신청을 합니다. 강남구청에 가서 신청을 해. 자, 내가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구비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을 하고 나면 이 신청서를 받은 공무원은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를. 뭘로? 서면으로.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요 서면이라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되어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하는 요 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하면, 그러면 이 통지를 받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뭘 하냐면 그 통지를 받고 나서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제 개업하기 전에 어떤 내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경우에 그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하는 어떤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이때 이제 나중에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울보증증권 등 이런 보증회사에 가서 내가 신청을 하고 나서 통지를 받은 걸 갖고 그 통지서를 가서 서울보증에 가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보증서를 끊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럼 그 금액에 맞는 그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끊어서 가지고 다시 공무원한테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 보증 설정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바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신청을 하면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고 있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요걸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이 보증 설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보증 설정 서류를 가지고 다시 찾아가면 그 공무원이 이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바로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빠진 절차가 뭐냐면 이 통지를 누구에게 해주겠어요? 신청을 했으니까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를 다시 이 사람은 해주겠죠. 그러면 이 신청인은 그 서류를 통지 서류를 받고 어디로 가냐면 내가 아까 했듯이 내 사무실을 이용하는 고객이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보증할 수 있는 이런 보증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 보증 서류를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공무원한테 가면 공무원은 그 서류를 보고 다시 검토하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서류를 보고 지체 없이 거기에 등록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가져갔다 하고 등록을 하고 바로 교부를 해줍니다. 바로 교부. 그러면 이 등록증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신청인은 이 등록증을 가지고 나와서 3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면 됩니다. 물론 요 중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뭐 간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인데 요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이내에 공인중개사는 이 등록증을 갖고 와서 3월 이내는 영업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월이 초과되는데 영업을 못한다 할 때는 내가 초과할 때는 한번 그러니까 한번 조금 얼마 있다 내가 다시 영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데 이거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등록을 받고 교부를 받고 나서 3월 이내는 영업을 개시해야 되는데 이 3개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를 했는데도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여기서는 보시고 또 공무원은 이거를 교부해주고 나서 이 교부한 이후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이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틀리는 게 뭐냐, 이 교부를 해주고 등록관청은 교부 후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주게끔 돼 있다. 이렇게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공무원은 교부를 해주고 그걸 다 뭐 그 달에 뭐 몇 명이 교부할지 몇 명한테 교부할지 모르지만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다음 달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9월이니까 9월 달에 교부한 걸 다 모아서 10월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절차를 이렇게 제가 도표를 만드는데 이 도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 뒤에 나오는 수업을 쫓아오면 쉽게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신청을 하면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통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준비해서 이 가져가면 공무원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교부를 해주고 교부를 받은 이후에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3개월을 초과할 때는 신고를 하고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도 6월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은 이 교부를 하고 나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 내용을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고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청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 누가 어디다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이 신청을 한다고 했고 어디다?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서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가 뭐겠어요? 등록에 대한 기준이겠죠.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건축물 건물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비서류에는 기본적으로 개설 등록 신청서가 있죠. 여기 이제 별지 제5 서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요거는 구청에 가면은 구청이나 시장, 군수, 구청에 가면 요 개설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개설 등록을 하기 전 1년 이내 이 부분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이자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 건물이면 내 거에 대한 소유권 증명 서류, 그리고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확인함을 하는 서류, 그리고 반명 한 판 사진, 사진은 등록증에다 이제 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안 가지고 가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이제 등록관청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발급한 시 도지사의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바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안 가져가도 되는데 구비서류는 신청서, 그리고 수료증,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사진, 이걸 가져간다. 이 구비서류는 뭐겠어요? 아까 중개 개설 등록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기준이 뭐예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건축물, 적법한 건물이고 적법한 용도, 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 부분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요 적법한 건물이냐, 적법한 용도냐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 부분의 주소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공무원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물인지 적법한 건물인지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뭐겠어요? 역시 개설 등록 신청서고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왜? 이미 등기가 있다는 건 법인이 설립이 된 거고 그 등기 내용에 등기 설립 목적이 나오잖아요. 아까 6가지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대로 법인 설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은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실무교육의 수료증 사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반명 한 판 사진,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장, 구청에 가서 이거를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청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하니까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경우는 요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아까 구비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공무원은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또 법인인 경우는 주 사무소에 그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개설 등록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공무원은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 공무원 오면 7일 이내다 보니까 이때 뭐하냐? 이 공인중개사 이 사람의 자격증이 있는 것인지 또 건물이 적법한 건물인지 이 내용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다 맞으니까 뭐 등록에 대한 기준이 맞고 그러면은 바로 7일 이내. 어떤 사람은 아침에 등록 신청하고 나서 오후에 가서 이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3일 이내에 받아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요거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거 가지고 7일 이내 뭐 전화로 통지한다, 문자로 통지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또 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냐? 서면으로 통지를 한 이 통지서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뭐 서울보증증권 같은 데 가려면은 거기서 보증서를 끊으려면은 이 통지서가 있어야 그 보증서를 끊을 수가 있어요. 통지서가 없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에 대한 통지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등록하시고, 그리고 등록 과정이 신청일에 대해 등록의 서면 통지를 받으면 이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로 인정되므로 그 이후에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도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이미 그 개설 등록을 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어. 비록 서면으로 통지를 받았지만 정식적으로 뭐 개업을 하진 않았어도 서면으로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이후에 어떤 중개업을 하는 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서면을 통지받고 내가 뭐 이 등록증을 받는 그 약간의 기간 안에 어떤 기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서면을 통지받고 나서 내가 가서 그 서면 통지서를 가지고 업무 보증과 관련된 서울보증증권이나 다른 데 가서 그 보증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오는 사람에 따라서 뭐 바쁘고 그러다 보면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개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중개인을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한 사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내가 서면 통지를 받고 나서 중개업을 할 경우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정확히 여러분이 쓰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서면 통지를 받고 서면 통지는 개설 등록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서면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이 업무 보증과 관련된 이 서류를 준비해서 그걸 다시 등록관청에 갖다 줍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등록관청에 갖다 주면은 등록관청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가면 여기에 이제 등록증을 교부한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에 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그 사인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등록증을 이제 해서 하면 공식적으로 등록증을 이제 가져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사항을 바로 10일까지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와 같은 절차에서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등록증을 받았어. 그럼 아까 어떻게 되냐 그랬죠?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뭘 해야 돼요? 등록증만 있다고 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중개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게시사항이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실비의 요일 및 한도 액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업무보증서, 이런 거를 여기다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게시하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데, 중개사무소의 업무 개시는 개설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해야 합니다. 업무 개시가 3개월을 초과하도록 하지 못할 경우는 미리 신고해야 하고 또 이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로 다시 6개월간 휴업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의 연장 횟수는 그 제한이 없고 중개사무 개설 등록 후 6월 이상의 업무 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상 무단 휴업한 경우에 포함함으로 등록과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개설 등록 후 3개월 이내에는 업무 개시를 해야 돼요. 근데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부분이 그 내용은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등록에 대한 이유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이 사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어쨌든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데 또 그 연장에 대해서 횟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6개월 초과할 수 없고 또 6개월을 초과해서 이 휴업한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요 등록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도표로 만들었더니 그 도표를 잘 생각하시면서 요 일련의 절차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게 이해가 편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등록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고 제가 오늘 수업했던 거 어디다 누가 등록하느냐 그리고 또 등록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 등록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도 꼭 출제된 출제 예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좀 넘어갔는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 77페이지예요. 여기 이제 기타 등록 신청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등록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법인인 회사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에도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부칙 6조의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뭐라 그랬죠? 부칙 6조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 옛날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중개업을 했던 그냥 신고로서 했던 그 중개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도 공인중개사의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했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부칙 6조의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했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여 동일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안에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고 다른 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되어 등록 관청이 변경된 경우로 신규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부칙 6조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칙 6조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공인중개사인지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중개업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 계속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부칙 6조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꾸준히 노력해서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공인중개사 합격을 해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는데 현재 있는 곳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옮기거나 아니면 동일한 장소에서 할 때는 그냥 이 등록에 대해서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은평구에서 있다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남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 은평구가 아닌 서대문구로 옮겼다. 강남구로 갔다. 그럴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중개법인의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등 개업공유자의 계제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도표를 바꿔봤어요. 자, 현재 개업공유중개사입니다. 근데 중개법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종별 변경이죠. 가능한 얘기잖아요. 현재 개업공유중개사가 뭡니까? 공유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자기가 사장인 사람이잖아요. 하나의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중개법인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중개법인을 만들어서 종별을 변경해서 중개법인을 했어. 이럴 경우 뭐냐? 신규 등록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과거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중개법인으로 해서 새로이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중개법이냐?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장사가 잘 안 돼서 이제 뭐 직원들도 많고 이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중개법인을 폐업하고 나는 그냥 다 법인도 그 폐업하고 해서 이제 혼자서 개업공유중개사로 바꾸고 싶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등록증을 반납하고 이때도 역시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 또 중개법이냐? 중개법인데 A라는 중개법인데 이거를 B라는 중개법인으로 바꾸고 싶어. 이럴 때 이때도 역시 신규 등록이라는 거. 또 부칙6조의 개업공유중개사인데 동일한 이 공유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개업공유중개사가 됐습니다. 근데 동일한 지역에서 할 때는 이 등록은 신규 등록이 아니고 재교부를, 이 등록증은 재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유중개사가 다른 지역에서 개업공유중개사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신규 등록이라는 거. 그리고 등록증에 대해서 이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도 재교부고, 등록증을 교부했는데 기재사항이 변경됐어. 이때도 재교부입니다. 요거를 왜 제가 정리를 했냐? 지금 요 부분을 여러분이 머리에 잘 놓으시면 요 앞에서 얘기했던 사항, 지금 여러분 페이지 83페이지 재교부 사유라든지 또 페이지 77페이지 기타 등록 신청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요걸 읽어보시면 되게 어려운데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시면 신규 등록인지 재교부인지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요걸 가지고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해서 중개법인이 될 경우에는 재교부냐 신규 등록이냐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했어요. 단답 형식으로 중개법인인데 중개법인이 개업공유중개사로 바꿨다. 이럴 경우 이게 이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교부를 해야 되느냐, 신규 등록을 하느냐, 등록 변경을 해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많은 분이 요걸 가지고 혼동을 누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유중개사로 현재 있다가 중개법인을 바꿨다. 이때는 신규 등록이다. 또 중개법인을 했다가 개업공유사로 바꿨다. 이때 신규 등록이다. 하는 이런 내용. 요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지 70페이지 기타 등록 신청을 요하는 경우와 지금 페이지 83페이지 등록증의 재교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걸 만든 겁니다. 이걸 보시고 이걸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중개업에 대한 등록, 개설 등록에 대한 부분 중에서 중요한 거 어디다 누가 등록을 하느냐, 그리고 등록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등록의 절차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더 봤는데 오늘 수업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대충 읽어보고 가십시오 하는 것들은 그냥 읽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모든 내용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매우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오늘 수업 여러분이 꼭 전체적으로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레포트를 꼭 제출해 주시기
올려주시고, 레포트 제출은 지금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데 메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등록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금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는데 일부가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클래스에 과제 등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휴강 때 휴강이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잘 쉬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지만 이때만큼은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잘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에 안 걸리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시 여러분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고 지금 엊그저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10월 19일까지는 일단 비대면 수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건지 비대면 수업을 할 건지를 그 이후에 결정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든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코로나가 더 발생이 안 돼야만이 우리가 10월 19일 이후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업은 너무 중요한 수업이어서 어느 하나 빼뜨리기가 어려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 잘 이 수업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